네, 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 부가가치세 개념이라든가 그에 이어서 과세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 다시 말해 세금을 매기는데 어느 거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하느냐, 세금을 부과하느냐 그겁니다. 262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고요. 출제율은 8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집중해서 봐야 될 단원이고, 자, 이 중에서 이번 시간 배울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건 요 2번, 3번. 재화의 간주 공급, 의제 공급이라 그러는데, 그 다음 공급 시기. 자, 요 두 개가 가장 많이 출제돼서 8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재화의 공급 범위,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이 정도에서 나왔는데, 많이 헷갈리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거는 뒤에 가서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의 대부분은 90% 이상이죠. 자, 과세 대상은 부가가치세 부과되는 대상에서 상품 판매, 재화의 판매, 그 다음에 용역의 공급, 서비스, 항공사에서 비행기 여러분들이 타고 돈 내죠. 자, 내릴 때 비행기 의자 가지고 내리는 거 아니죠. 담요 가지고 내리는 사람 몇 사람 있지만 뭐예요? 그냥 이동시켜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용역의 공급이고요. 그리고 사업자 또는 일반 소비자의 재화의 수입, 사업자 또는 일반 소비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요즘 직구로 해외에서 수입 많이 하죠. 개인들도 수입을 할 때 부가세 납부합니다. 자, 재화의 공급은 실질적 재화의 공급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품 판매, 그 다음에 여기는 재화니까 상품 판매를 대부분으로 보면 돼요. 자,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우리가 물건을 주문할 때 거기에 클릭하면 이렇게 계약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계약서를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 물건이 넘어가야죠. 그 다음에 대가, 공짜 없죠. 다 돈이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국내에서 공급하는 거를 원칙으로 합니다. 수출할 때는 0%를 해버리니까. 자, 이제 중요한 거는 그냥 제품 판매한 거에 대해서 부가세 부과한다 그러면 특별히 어려운 거 없어요. 근데 문제는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간주 공급, 판매한 걸로 간주한다. 또 여기 의제 공급, 이것도 같은 뜻입니다. 자, 판매한 걸로 포함시킨다라는 뜻으로 의제 공급 이렇게 쓰는데, 자, 이런 경우입니다. 김 부장님, 우리 회사 제품을 개인적으로 집에서 좀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자, 그래요, 가져가세요 하면서도 정상적으로 판매하지 않고 반출하는 경우, 이거는 돈을 주고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부가세 돈을 주고받지 않았는데, 근데 요거를 간주 공급으로 해서 매출로 장부에 적어라 하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될까? 자, 여기 보시면 간주 공급, 이거를 매출액으로 본다. 핵심은 탈세 때문입니다. 어떤 탈세가 있냐 하면요. 매입세 공제는 받고, 아까 이렇게 컵 하나 들고 왔죠? 그거를 100원에 플러스 부가세 10원. 자, 이게 부가세입니다. VAT. 부가세 주고 110원에 사왔어요. 그리고 직원한테 돈 받지 않고 직원한테 공짜로 줘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디서가 탈세냐? 요 10원은 매입세액이에요. 요거 매입세 공제 받습니다. 환급을 받거나 내야 될 세금에서 떼죠. 자, 매입세 공제를 받아서 세금 혜택을 받아놓고 요거를 직원한테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사장님이 가져간다든가 이런 경우에 매출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매출세액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220원에 팔았다. 그러면 20원이 세금이에요. 그러면 20원에서 매입세 10원 빼면 10원은 세금을 납부를 해야 정상인데, 요거를 안 하고 사장님이 가지고 가버렸어요. 직원이나 사장님이. 물론 복리 차원에서 줬다면 이야기는 달라지지만, 자, 만약에 이게 대표라고 하겠어요, 사장님. 그러면 요거는 탈세입니다. 세금은 환급받아 놓고 내야 될 세금은 안 낸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제 매입세 공제, 간주 공급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자, 재화를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으로 인한 실제 공급한 것은 아니지만 뭐 돈 받고 판 건 아니에요. 돈 받고 판 건 아니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서 재화의 공급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일정한 거래들. 만약에 요거를 눈 감아주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사장님이 집에 컴퓨터가 필요해. 사무실 돈으로 사요. 사가지고 세금은 10% 환급받고 또는 공제받고 컴퓨터는 집에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안 그러면 수도 없이 매입해서 세금은 공제받고 회사 돈으로 물건 사고 이런 게 벌어지니까 그래서 재화의 공급 같은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일정한 거래들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 자 그래서 재화의 공급 의제 또는 재화의 간주 공급 이렇게 하고요. 자, 단 조건이 있습니다.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매입세 공제 안 받으면 이건 탈세에 안 걸리죠. 그러면 그때는 상관없어요. 탈세 안 걸리면. 그러니까 매입세 공제를 받았을 경우에 하나 하는 거고 다만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인 경우는 매입세 불공제 여부는 불문한다. 자, 자기네가 직접 물건을 만들었어. 만들어 가지고는 요거를 사업장이 두 개야. 요쪽에 다른 쪽에 넘겨버릴 때 사장님은 한 사람이지만 요 사업체에서 사업체로 넘어간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 불문하고 돈 거래를 안 하면서 왜냐하면 중간에 마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공장과 판매 업체가 달라요. 현대자동차와 현대자동차 판매 주식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같은 현대지만 물건을 팔고 사는 걸로 다 회계 처리를 하고 세금계산서 발급합니다. 그렇게 안 했을 때는 이거 뭐예요? 서로가 돈거래 없이 마진에 대해서 부가가치 세금을 안 내는 그런 게 벌어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매입세 공제 상관없이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불공제된 것만 자 그 다음 그러한 경우에는 어떤 게 있느냐 자가 공급 사장님이 자기 집에 아까 가져가 버린 거 자기 사업을 위하여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용 소비해 버리는 것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소비되는 면세 사업으로 전용 제어하는 경우 이게 대표적인 게 책입니다. 출판사가 있고요. 출판사는 면세 사업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금을 아예 안 낸다는 게 아니고 뭐 소득세라든가 사업소득, 법인세 이거 다 내요. 부가가치세만 없습니다. 소비자한테도 부가세 받으면 안 되고 자기도 부가세 신고 안 합니다. 근데 문제는 출판사가 인쇄사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요. 인쇄사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입니다. 이거 제조업체니까. 그러면 출판사가 책을 만들면 여기서 책을 인쇄사에서 인쇄해가지고 출판사로 넘어오는데 알고 봤더니 사장님이 한 사람이야. 그래서 자 인쇄사에서 종이를 사와서 어떻게 부가세 면제 매입세 공제를 받고 그리고 나서 돈 안 받고 출판사로 책을 넘겨버리는 경우 아니면 여기서 종이 사와서 종이는 출판사에 써버리는 경우 자 이러한 경우에 매입세금 공제받고 자기네는 부가세 신고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도 이것도 탈세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유지를 위한 재화. 자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있어. 그 사장님이 기름이 있어. 근데 자기 회사에 차가 있어요. 자기 사장님이 업무용으로 타고 다니는 차인데 1000cc 이하면 1급에서 배웠죠. 1000cc 이하면 업무용으로 인정 안 해준다는 거. 불공입니다. 뭐 벤츠 타고 다니고. 자 여기에 기름 넣었다. 그거는 안 됩니다. 근데 그 기름 배달하는 트럭 있죠. 그거는 1000cc 이상이어도 상관없어요. 설마니 그 주유차를 사장님이 자가용으로 쓰진 않으니까 그거는 업무용이 맞아. 거기에 기름 넣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 영업용이라 하더라도 1000cc 이상이면 다 비영업용이 됩니다. 거기에 기름 넣는 거. 그 다음에 자기 다른 사업장에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그 물건을 가져가 버리는 경우. 사장님이 주유소도 하면서 운전학원도 운영해. 거기에 기름을 가져가 버리는 거. 돈도 주고받지 않으면서. 이런 건 다 걸린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거, 자, 사업과 관계없이 자기 집에 가져가는 거, 그 다음에 증여, 요거 잘못하면 뇌물로 하고 그만큼 또 물건 마케팅 효과를 가져와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사업과 관련한 생산 취득한 재화를 자기 고객이나 또는 불특정 다수, 이 불특정 다수는 그 사람이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나와도 이거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는 없어요, 사실. 경찰도 아니고. 아무에게라도 증여하는 거는 무조건 판매한 걸로 봐서 이거 세금 내. 매입세 공제받은 거 다 뱉어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단 예외 있습니다. 견본으로 주는 거, 뭐 이벤트 한다든가 뭐 세일 기간 뭐 해서 화장품 한번 샘플 써보세요 하는 거. 물론 그 근거 서류는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광고용, 증정용, 증빙 자료만 있다 그러면 요거는 됩니다. 특히 생산직 근로자한테 작업복이나 작업화, 요걸 판매하는 회사인데 직원들한테 주는 거. 이거 복리후생 차원에서 인정해 줍니다. 이런 거는 제외한다. 증여도. 자, 또 불이웃돕기로 해서 증정하는 거. 그런 것까지는 안 잡습니다. 대신에 그거를 뭐 보육원이라든가 동사무소에 갖다 갖다 줬다라는 인수증을 받아와야 되겠죠. 그 다음 폐업할 때 폐업 시 남아있는 잔존재화, 남아있는 거는 판매된 걸로 봅니다. 이거 언제 팔지는 몰라요. 대신에 남아있을 때 그때 매입세 공제받고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매출로 본다. 그래서 요거 시가로 해서 매출액으로 잡고 매입세 공제받은 거 다시 뱉어내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간주공급으로 본다. 자, 그럼 실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문장 잘 읽어봐야 됩니다. 지문이 좀 길어요. 자, 264페이지. 여러분들 저 간주공급 어렵다 하는데요. 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세법은 어떻게 하면 이게 법률 조항이 없으면 그거 과태료로 못 물려요. 법 위반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아주 조목조목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참고로 보는 책인데 요 두께 한번 보세요. 요거 부가가치세 물론 2020년 판이지만 비싸요. 이거 한 10만 원 하는데 1600페이지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이러한 간주공급으로 보는 그 사례들을 업종별로 아주 자세히 지금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책에는 아주 극히 일부분만 나와 있는 거고요. 자, 264페이지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 자, 공장 건물이 국세 징수법에 따라 공매된 경우, 요거는 다음 화면에 나올 건데, 공매, 경매, 국세 징수법이에요. 회사가 세금을 안 내서 국가에서 자동적으로 압류 들어와서 경매 붙여버린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재화, 건물, 이런 게 강제로 팔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세금 매기는 그거는 안 되겠죠? 이거는 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 자동차 운전 면허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구입 시 매입세 공제를 받은, 자, 요거는 시험 문제는 없는데 제가 밑줄 그어놨습니다.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소형 승용차를, 이 말은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하면 1500cc 이상이라는 소리예요. 1000cc 이상. 1000cc 이상이니까 뭐예요? 매입세 불공되는. 자, 승용차를 업무 목적인 회사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운전면허 학원은 1000cc 이상 승용차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운전면허 학원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량을 구입한 거는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자, 어떻게? 업무 목적인 회사 출퇴근용으로 사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불공이 돼요. 그러면 요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운전면허 학원인 경우에는 1000cc 이상도 자, 요거 불공 대상이 아니지만 근데 개인 출퇴근용으로 쓰면 불공 대상입니다. 그래서 매입세 공제받은 거 요거는 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그래서 당신네들 요거 매입세 공제받은 거 뱉어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불공으로 처리해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일단 정답은 되고요. 에어컨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품을 동회사 기계장치 수리에 대차에 사용하는 거. 이거는 괜찮습니다. 뭐 비업무용으로 쓴 거 아니잖아요. 원재료로 제품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마침 기계가 고장 났어.
여기에 수리하는 데 쓰면 원래 처음부터 수리하기 위해서 매입해도 매입세 공제가 돼요. 그러니까 원재료로 매입세 공제받나 수리하면서 매입세 공제받나 뭐 같은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자, 이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요. 이런 거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고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자 고객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은 대가를 안 받으면 이거는 간주 공급으로 안 봅니다. 그래서 얘도 공급으로 안 보고 얘도 공급으로 안 보고 자 공매 처분 낸 거 당연히 안 보고 근데 요거는 공급으로 봐서 매입세 공제 요거 뱉어내야 됩니다. 자 그다음 2번 문제.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간주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매입세 공제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 봅시다. 면세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 자 2번 문제죠. 면세 사업을 위해서 직접 사용하면 간주 공급으로 본다 그랬죠. 개인적으로 쓰거나 자 그래서 이거는 간주 공급 맞습니다. 고객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근데 광고 선전 목적이면 간주 공급을 안 본다 그랬어요. 근데 목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건 판매로 봐야 된다. 간주 공급으로 본다. 자, 간주 공급 맞고요.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 간주 공급. 자, 그다음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뭐요?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 이건 뭐예요? 견본이라 그랬습니다. 광고 목적 또는 견본은 이거는 합법적인 거니까 자 간주 공급으로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죠. 요 세 개는 다 간주 공급으로 봐서 매출액으로 봐서 신고해라. 그래서 매출세액 내. 그러면 매입세액 환급받은 거 상쇄되는 효과가 있어서 근데 4번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다. 간주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 자, 그러니까 간주 공급으로 본다라는 거죠. 자기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 이거는 업무를 위해서 쓰는 거니까 자, 공급에 자, 이거는 공급으로 보는 거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죠. 해당하는 거 그랬으니까 정상적으로 보는 겁니다. 판매용 휘발유를 대표자 개인용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 이거는 우리 알고 있는 불공이죠. 다시 말해서 재화의 공급으로 해서 간주 공급으로 보는 겁니다. 매출로 잡아야 된다. 자, 요거는 매입세 공제 가능한 거고요. 수선비로 쓰는 거나 원료로 쓰는 거나 다 요거 해당이 되죠. 광고 선전을 위해서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거나 견본으로 쓰거나 이런 것들은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요런 것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간주 공급으로 본다. 그래서 요거 매출로 신고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다음 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아까 경매, 공매가 있었죠. 그 사례들입니다. 담보로 제공한 거. 은행에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이렇게 동산, 부동산 또 제품도 담보로 이렇게 해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매출로 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사업상 양도, 업체를 통째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걸 산 사람이 나중에 물건 팔 때 매출액으로 신고하지 판매한 사람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판매할 때 뭐 저렴하게 팔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돈이 없으면 물건으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으로 납부할 수도 있고 삼성전자가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주식으로 뭐 납부한다는 말도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공매, 경매. 자, 조세, 징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매, 경매 당했을 때 그런 것까지 매출액으로 봐서 부가세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수용. 자, 도시 및 주거환경법에서 도로가 개설됐다든가 뭐 우리 공장에 기타 여러 가지로 해서 수용되는 경우 해당 경우에 대가를 받아도 이거는 매출액으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이고요. 창고, 증권. 창고에 물건을 쌓아놨어요. 그거를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판매가 아니고 다른 업체한테 아예 증권 자체를 양도할 수 있는데 단 조건이 있어요. 임치물이 반환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이거 임치물이라 하는 거는 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우리 창고에 임시 보관하고 있는 거 있죠. 그런 거
없이 순수하게 그 회사 것. 그런 뜻입니다. 기타 법으로 정한 경우 이런 경우는 판매로 보지 않는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65페이지.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인 것,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는 거 어느 거냐 이 말입니다. 자, 질권, 저당권, 양도, 담보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경우, 이건 아까 해당 사항 없다 그랬죠? 자, 밑에부터 보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지방세법 또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조세를 물납하는 경우, 물건으로, 상품이나 건물로. 그 다음에 아까 임시 보관한 다른 사람 거를 임치물을 수반하지 않는 창고 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이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할 때 남아있는 물건, 이런 거는 어떻게? 남아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재화의 공급, 다시 말해서 부가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매출액으로 잡고 신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재화 어떤 거는 공급으로 보고 특히 애매한 거 돈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간주 공급으로 본다. 쭉 종류별로 봤는데 자, 이번에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돈 받고 바로 물건 주면 이거 뭐 시기 볼 것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할부 판매 또는 1년 이상 장기 할부 판매. 이런 경우에 부가세 신고는 해야 되는데 매출 금액은 아는데 시기를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신고가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공급 시기 원칙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물건이 넘어갈 때. 근데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이용 가능하게 될 때. 이 두 가지 적용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뭐 서로 계약이라든가 계약서에 의해서 확정될 때. 그때 뭐예요? 요게 예를 들어서 아파트 건물을 판다. 건물을 이동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언제부터 사용하겠다. 근데 사용하겠다는 말도 없는데 뭐 잔금 언제 지불하겠다 하면 확정될 때. 이런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는 재화가 넘어가거나 또는 이용 가능할 때. 그럴 때는 1번인 경우에 요때 기준으로 하고요. 상품권 요거 간혹가다 한 번씩 나왔습니다. 상품권을 판매할 때냐? 아닙니다. 상품권을 판매했는데 그걸 뭐 접대용으로 이렇게 주죠. 그러면 그걸 받은 사람이 이마트에 와서 신세계 상품권이면 이마트에서 물건을 사갈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화가 실제로 인도될 때, 요때 상품권은 판매된 걸로 봅니다. 그 상품권 자체는 그냥 얼마치 와서 물건 그냥 공짜로 가져가십시오 하는 증서일 뿐이에요. 자, 물건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할부 판매도 있지만 장기 할부 판매하고는 다릅니다. 1년 이상 되면 올해와 내년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런 경우에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할 때 자동차 할부 판매하는 회사는 요 방식으로 해야 되겠죠. 차가 넘어갔다고 판매로 다 보는 게 아닙니다. 왜 2년, 1년 넘어서 2년, 3년 장기 할부 판매라고 하면 할부금 받을 때 그때야 매출액으로 잡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교재 266페이지에 요 그림까지 다 있죠. 일반적인 경우는 물건을 팔았을 때, 근데 할부금을 장기 할부 판매는 할부금 받을 때, 그 다음에 요 자판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돈을 넣을 때가 아니고 이렇게 화장실 폼으로 앉아가지고 돈을 뺄 때 그날 장부의 매출액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매일 돈 빼러 가진 않죠. 자, 구체적인 기준 반환 조건부, 동의 조건부 일단 써보시고 마음에 들면 사용하세요. 요즘 뭐 핸드폰도 보니까 며칠 그냥 써보게끔 돼 있더라고요. 자, 뭐 안마의자 일주일 써보세요 하는 거. 자,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될 때. 홈쇼핑 같은 데서 물건 사서 반품 기간 정해져 있죠. 그 기간 내에 반품 안 했을 때는 판매로 봐버립니다. 그런 겁니다. 완성도 지급 기준 또는 중간 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대표적인 게 전력. 한전에서 전기를 우리가 한 달 내내 써요. 근데 이게 딱 어느 만큼 몇 킬로와트를 언제까지 썼다라고 이게 계산이 나와서 언제까지 고지서가 오죠. 납부하세요 할 때. 그럴 때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래서 이건 한 달 지나야 나오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이런 경우, 전기 같은 경우는 고지서에 나와 있는 금액이 바로 한국전력에서는 매출액으로 신고하는 겁니다. 그
그 다음에 가공만 하는 경우. 자, 요 가공만 해주세요 해서 가공해서 왔을 때는 가공된 재화를 서로가 인수인계할 때. 그 다음에 재화의 공급 의제. 자, 재화의 판매로 본다는 경우인데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를 기본으로 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자, 폐업 시는 자, 자기가 집에 그냥 갖다 쓰는 거. 다른 사람에게 그냥 증정해버린, 자, 그냥 갖다 쓸 경우에는 자기가 가져간 시점을 알아요. 사용하는 시점도 알아요. 근데 폐업할 때는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적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왜? 폐업했는데 그게 뭐 현수막 붙이잖아요. 눈물에 세일 해가지고. 그래서 언제 판매될지 몰라요. 사용 또는 소비되는 게. 그래서 그때는 폐업하는 날을 기준으로 판매 시기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증여해 줬을 때. 증여 받은 사람이 그거 언제 쓸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아예 증여할 때. 요 두 가지는 예외로 합니다. 옛날 교재에는 요거 빠져 있을 거예요. 요거 하나 추가로 적어 주시고 증여할 때를 보고 그 외에 나머지는 뭐예요?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될 때 회사 비업무용 사장님 차에다가 주유소 기름을 넣었을 때 기름 넣은 날.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집에 가져가 버렸을 때 가져간 날. 사용 또는 소비될 때. 요때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폐업 시와 증여는 달리한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무인 자동 판매기는 돈 꺼낼 때 아까 그림 나온 거 있죠? 현금을 인출할 때. 그 다음에 기타 뭐 있고요. 수출할 경우에는 배에 실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선적일. 근데 요거 기적일은 뭐예요? 누가 지난번에 질문 있었는데 요 선박에 실을 때 선, 비행기 실을 때 기. 그래서 선적일 배에 싣는 거, 기적일 항공기에 싣는 거. 철도 열차에 실으면 뭐가 될지 모르겠다. 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267페이지 문제입니다. 자, 무인 판매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돈 뺄 때. 사업자가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 예, 맞고요. 옳지 않은 것 찾으라 그랬으니까 기획재정부등으로 정하는 장기 할부 판매는 뭐예요? 각 대가를 할부금을 받기로 한 때 맞죠?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가 공급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언제? 그게 눈물의 세일에서 다 팔릴 때가 아니고 폐업하는 날 기준. 폐업 후 남아있는 재화가 사유 소비되는 때 이거 아니라 그랬죠. 예외적으로. 증여도 증여할 때는 증여한 날이라 그랬고요. 자, 수입 재화를 보세구역 내에서 그 관세 물리는 인천에 가면 보세구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국경이에요. 거기 와서 보세구역 밖으로 나가서 국내 공급하는 경우는 수입 신고한 날 이 재화가 우리 수입했습니다 해서 처리가 도장 꽝 찍힌 날을 언제 판매로 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4번 맞고요. 3번이 틀린 것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자, 267페이지, 예, 거기 3번까지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다음은 부가세법상 공급 시기. 자, 시기에 관한 내용이다. 잘못된 것은 상품권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재화가 넘어갈 때, 물건과 교환될 때라 그랬어요. 현금 또는 예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상품권 등의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실제로 재화가 인도될 때. 자, 이건 맞는 거고요. 잘못된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내국 신용장에 의한 재화이고 이거 간접 수출인데 국내 업체한테 수출 대행 업체한테 판매하는 겁니다. 재화를 판매한 때 맞고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인 경우는 뭐예요? 가공 끝나고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할 때 재화를 인도할 때 맞죠? 전력이나 그 밖이 전기 같은 경우는 언제라고? 고지서 받을 때. 자,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종료일 아니죠, 이거. 요게 아니고 뭐예요? 고지서 받아서 금액을 확정 지을 때. 자, 요거 앞에서 나왔었죠. 뭐라고 우리가 했지? 네. 못 찾겠다. 대가의 각 부분으로 받기로 한 때요. 고지서에 적혀 있는 날짜, 언제까지 납부. 만약에 날짜 초과되면 뭐 추가로 더 내고. 그래서 자, 이 경우 이거 뭐요? 예. 네, 4번이 잘못된 겁니다. 공급 시기.
자, 그 다음 3번 문제. 또 같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가 잘못된 거. 자, 폐업 시는 폐업할 때 사용 또는 소비 언제 사용될지 어떻게 알아? 답이 바로 나왔습니다. 장기 할부 판매는 돈 받을 때, 대가의 각부분 받을 때. 무인 판매기는 돈 꺼낼 때, 예, 현금을 꺼낼 때. 외상 판매인 경우는 이거는 뭐 장기 할부 판매가 아니니까 외상이니까 그냥 재화 넘길 때, 재화가 인도될 거나 이용 가능하게 된 때. 자, 2, 3, 4번은 다 맞고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재화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서비스 같은 거는 부가세를 어떻게 하느냐. 자, 서비스는 재화의 간주공급하고 다른 점이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딱 핵심은 그거예요. 돈 안 받은 거는 인정 안 한다는 거. 그러니까 돈을 안 받으면 뭐 이게 공짜로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세무조사 나와서 잡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싸리 법률상으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의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인데, 자, 뭐 영리 유무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대가를 받은 유상 공급만이 과세 대상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자, 한번 문제 볼까요? 다음 중 부가치세법상 용역이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우선 밑에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이건 추가로 용역이 공급에 해당하는 사례에서 건설업자가 건설자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서 용역을 제공하고 건물을 지어줬다 이 말입니다. 대가를 받는 경우는 용역이 공급 맞습니다. 왜? 대가를 받았으니까. 자, 사업자가 관리,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을 빌려주고 돈 받은 경우 용역이 공급. 빌려준 경우입니다. 사업자가 부동산, 건물을 와서 사용하세요. 그 대가를 확정한 후 그 해당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근데 대가가 100원인데 근데 20원 빼줬어. 자, 요것도 전부 다 뭐예요? 매출액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물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깎아준 거 그런 경우는 요즘 국세청에서도 전부 다 세금 혜택도 주겠다 그러고 있죠. 이걸 왜 이러냐면 특정 아는 사람한테 싸게 해주려고 자기 아들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아까 요 무형자산이죠. 요런 거를 임대일 때라고 분명히 했는데 판매할 때는 그런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니고 그는 무형자산을 판매한 거기 때문에 자, 용역의 공급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상표권을 양도 이거 무형자산을 판매한 거예요. 판매한 거니까 자, 용역이 공급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임대만 해당이 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임대, 특허권의 대여, 건설 용역, 설계를 해준다거나 그런 경우 자, 이러한 것들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상표권의 양도는 용역으로 보지를 않는다. 자, 그 다음 용역도 마찬가지 공급 시기를 언제로 볼 거냐. 요게 관건입니다. 자, 통상적으로는 용역이 제공, 그 다음에 관리가 사용될 때, 또 비행기 탈 때, 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기본 원칙은 이렇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통상적인 용역이 제공이 완료될 때, 근데 완성도 지급 기준, 중간 지급, 장기 할부, 막 여러 번에 걸쳐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있죠.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할 경우에는 이게 공급 단위로 구획할 수 없어요. 그러면 각각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부가세 신고로 매출 시기로 본다 이 말입니다. 자, 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을 때는 완료될 때로 그러면 완료되고 금액이 확정될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할 경우에 전세로 들어올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보증금. 요 보증금은 부과 대상이 아니냐? 자, 요거 간주 임대료. 간주한다. 다시 말해서 전세가 1억이다. 법정 이자. 세법상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4.5%인가 3.5%인가 뭐 이렇게 하면 요걸 곱해요. 곱하면 그 금액이 뭐냐? 월세로 해서 당신네 임대 수입 다시 말해서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매출액이 생긴 거다. 부가세 신고해라. 이렇게 기준 잡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간주 임대료,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전세금은 간주 임대료로 계산해서 국세청에 신고, 납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자, 두 과세 기간 이상에 걸쳐
이게 계약 기간이 한 3년 뭐 이럴 경우에 그러면 안분 계산해서 해당 연도에 월 단위로 계산해서 매출액을 신고해야 되고요. 또 둘 이상의 과세기간으로서 일정한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할 때 그 대가를 선불로 받은 경우도 과세기간에 걸쳐서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용역도 간주 공급이 있습니다. 너희들 이거 매출액으로 신고해 하는 거 있습니다. 자가 공급. 근데 이게 구분은 이론상으로는 뭐 무상 공급하니까 재화의 무상 공급처럼 딱 똑같을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기 집에 가서 한 거 뭐 어떻게 알 방법이 없잖아요. 자, 어느 만큼 했는지. 그래서 이거는 과세하지 않고요. 그다음 무상 공급. 대가를 받지 않고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용역 공급하는 것은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까 분명히 그랬죠. 재화하고 용역이 다른 점이 대가가 수반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는 안 본다. 다만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이 일정한 임대 용역은 용역 공급으로 온다. 돈을 안 받았는데 자기 자식, 사촌, 친척 들어와서 우리 사무실 공짜로서 이거 인정 안 해줍니다. 그 주변 시세에 맞춰서 월세를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공짜로 가서 일해주는 경우. 근데 계약에 있어요. 이러면 이건 소득세 분야지 부가세 분야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입. 수입은 기업이든 사업주든 개인이든 재화를 수입하면 전부 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 자, 뭐 이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296페이지. 다시 또 뒤로 가는데요. 제가 왜 이 뒤에 있는 거를 자꾸 왔다 갔다 요즘 몇 시간째 이러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미안한데 그 이유는 뒤에 296부터 306페이지까지 총 55문제예요. 이걸 1시간에 다 하려니까 도저히 불가능해서 그래서 바로 배운 때 그 뒤에 있는 문제들을 미리미리 조금씩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자, 오늘 배운 거에 관련된 문제만 몇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296페이지의 1번 문제. 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이 공급식에 대한 연결이 옳지 않은 것. 공급식입니다.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여기까지는 맞아요. 자기 집에 가져간 거, 개인적으로 뭐 줘버린 거, 쓴 거, 집에 가져간 거. 요거는 알아요. 사용 또는 소비된 때를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은 재화를 사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증여한 거는 아니라 그랬죠, 아까. 증여할 때는 소비 시점을 확인하는 게 불가능해요. 언제 쓸지 어떻게 알아? 줘버렸으니까.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증여할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증여할 때가 아니고 소비될 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 때문에 요게 1번이 아웃입니다. 옳지 않아요. 정답이 되는데 근데 문제는 2번 폐업 시 잔존 재화는 폐업할 때라 그랬죠. 사용 또는 소비될 때가 아니죠. 폐업 후 소용 아니죠. 원래는 요걸 정답으로 해서 문제를 만들었다가 요거를 실수로 출제위원이 넣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복수 정답이 됐습니다. 정답이 2개입니다. 이거 나중에 의제기해서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수출재화, 선적일, 배에 실는 거, 기는? 그렇죠. 비행기에 실은 거. 맞죠. 무인자동 판매기는, 커피 자판기는 돈 빼낼 때, 현금을 인출할 때. 자, 4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과 2번 복수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296페이지.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 용역에 대한 과세 및 면세 여부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중 연결이 틀린 것. 자, 주된 공급이 과세냐 면세냐. 그러면 요거에 추가로 부수적으로 사오는 게 과세일 때는 당연히 과세죠. 근데 추가로 가져오는 게 면세다. 그래도 주된 공급이 과세일 때는 요거는 요 면세도 과세로 봅니다. 자, 근데 주된 공급이 면세예요. 근데 부수로 들어오는 게 과세입니다. 근데 요게 크기 때문에 자, 요것도 면세로 봅니다, 이거. 그다음 면세가 주된 공급이고 이것도 면세면 다 면세죠. 이건 맞고요. 그래서 얘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디귿이 되고 이거 한 번 나오고 그다음은 그렇게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주된 공급 중심으로 가는구나. 그 정도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건너뛰어서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 297페이지에 있는 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간주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매출액으로 신고 안 해도 돼. 아래의 모든 재화는 매입 시에 매입세 공제도 받았습니다.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달용 운반 트럭, 이거는 CC, 1000cc에 관계없이 불공 대상이 아니죠. 자, 주유소의 경유를 무상으로 주유하는 경우 기름이 여기는 재화죠. 근데 여기에는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자, 요거는 간주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일단 나왔고요.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같은 사업자인데 사업주의 승용차의 휘발유를 무상으로 한 거, 이거는 안 됩니다. 불공입니다. 매입세 배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유한 거 부가세 신고해야 됩니다. 자, 간주 공급으로 보는 거고요. 가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 폐업하는 경우에 잔존하는 거, 잔존 시점에서 폐업할 때 매출액으로 잡아야 된다 그랬죠. 가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 고객에게 판매용인 가구를 무상으로 준 거, 이거 안 됩니다. 이것도 매출액으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 7번 문제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거. 재화의 수입은 수입한 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만 세관장에게 관세 징수에 의하여 부가세를 징수할 수 있다? 아까 개인도 된다 그랬죠. 요즘 직구로 개인도 하잖아요. 부가세 다 들어갑니다. 관세 들어가고. 그래서 요거 잘못된 겁니다. 사업자만 되는 게 아니고 개인도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일단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표, 어음이 화폐 대용 증권을 재화로 보지 않는다. 수표나 어음은 당좌 재산이지 이거를 상품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숙박업은 용역의 공급, 호텔 뭐예요? 방 빌려주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 받는 거죠. 맞고요. 사업용 자산을 물납, 세금을 물건으로 납부하는 경우는 과세거래로 안 본다 그랬죠. 이거는 매출로 보지는 않는다. 경매, 공매 마찬가지고.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 8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주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매출로 보는 간주 공급이 아닌 것. 그럼 세 개는 간주 공급이란 소리죠. 직원이 작업복을 지급하는 경우, 이거는 뭐예요? 복리후생차원에서 준 거 이것까지 세금 물리면 이건 밀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간주 매출로 안 본다 해서 1번이 일단 정답이 되고요.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할 때 폐업 시 남아있는 물건, 자, 요대로 하고 특정거래처에 선물로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이거는 무조건 매출로 본다 그랬죠. 자기 과세사업을 위하여 구입한 재화를 자기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인쇄사에서 부가세 매입세 받은 거 다 환급은 받아놓고 출판사 면세사업 하는데 돌려버리면 부가세 매출액 부가세 신고 안 하니까 출판사는 그러면은 이게 탈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간주 공급에 해당이 되고요. 1번은 안 된다. 자, 그 다음 건너뛰어서 298페이지. 자,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에 대한 공급 시기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거, 틀린 거. 중간 지급 조건부 판매. 그러면 중간에 지급하기로 한 거니까 각 대가 받은 때 계속적으로 공급할까? 정기 같은 거. 대가를 받기로 고지서에 나와 있는 날짜. 받기로 한 때. 자, 밑에 먼저 하겠습니다. 장기 할부 판매도 할부금 받을 때. 근데 선불 또는 후불로 받은 임대료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아니고요. 임대료는 뭐 1년 이상이 보통 기본이죠. 그런 경우에 각 예정 및 확정 신고 과세 기간에 맞춰서 월세를 월 단위로 계산해서 왜 선수 임대료, 선수 수익 막 그런 거 있죠. 예, 그렇게 처리를 해서 매출액으로 잡아줍니다.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아니고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시간이 지금 40분 좀 넘어버렸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영세율과 면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